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 씨는 수갑 착용을 놓고 반발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든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지 반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권리도 있고요. 전 씨는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사 학위는 허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전 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들로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통해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유튜브 방송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우산을 나눠주겠다며 자신이 만든 단체에 가입하라 홍보했습니다. 한미동맹단 가입하셔가지고 5천 원 이상이니까 뭐 만 원 내도 되고 형편되는 대로 10만 원 해도 되고 100만 원 해도 되고 1억 해도 됩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엔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구속기로에 놓인 전 씨는 심사를 마친 뒤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버티며 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해 유치장 호송이 늦어진 겁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예. 그 짓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전한길이야. 아, 전한길.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됐고 오늘 심사 받는데 어떻게 예. 됐어요? 2시 11분께 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아, 종료됐고 끝났고. 결과는 예. 이제 뭐 오늘 밤이나 밤에. 새벽에 나오겠죠. 예, 오후 늦게나 밤에 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포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영장 재판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11분 만에 끝난 아니, 거예요? 10시 반에 시작했어요. 아, 오전에 이 시작했어요. 사건을 오래 하는구나. 네. 근데 이 가짜뉴스 영상으로 뭐 또 한 3,200만 원 수익 아, 올렸다 맞아요.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 결과를 저희가 또 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린 윤석열하고 김건희. 지금 구치소에서 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치금 엄청나게 많이 땡기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접견을 또 엄청 많이 하고 있어. 관련해서 우리 또 박은정 의원님이 이렇게 또 정리를 뭐야, 이게. 해주셨는데요. 요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윤석열은 들어가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 할 때보다 지금 4배인가 더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자금을 받는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예. 근데 정치 자금으로 의율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게 또 세금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영치금 관련해서 원래는 400만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이 그 수용되어 있으면서 좀 필요한 물품들 사라고 그 필요한 돈인데 이걸 그냥 정치 자금처럼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고 지금 10억, 12억이 막 넘어가는 이 돈을 예. 지금 계속 매번 뭐 그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빼내 가지고 12억 정도를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요. 지금 구치소 교도소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대통령 할 그렇습니다. 때도 술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네.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지금 돈만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내란범에 한해서만큼은 이런 거 못 하게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호인 접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번에 변호인 접견할 때 양쪽 방을 다 비워놔가지고 예. 이 3개의 방을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하루 종일 변호인 만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확인했더니 그 2개 방은 지금은 비우지는 않고 아, 그래요? 그 특혜는 덜 받지만 1개 방을 혼자서 변호인을 하루 종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이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으면서 본인 뭐 수사 재판 받는 거 많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변호인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는 공범입니까? 공범 맞잖아요. 예. 근데 그 공범 간의 변호인들이 서로 말 맞추기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걱정이,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나 봐요. 문제는 없는데. 그래요? 그 문제 지금 있다, 그건. 하여튼 변호인 맨날 만나면서 김건희한테 무슨 말 전해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겠죠. 김건희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굉장히 뭐 재판 수사 관련해가지고 공범간 말 맞추기 이런 부분들 의심스럽고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좀 법무부 차원에서 예. 윤석열, 김건희 수용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켜봐야 된다, 감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문제 있네. 공범들끼리 말 맞출 수 그렇죠. 있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가 변호인이. 같으면. 예. 이제 공범들 간의 이해 충돌이 없으면 공동 변호를 가능해요. 많이 네. 하죠. 일반적으로는 많이 해요. 근데 영치금 부분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증여잖아요. 증여. 그렇죠. 그냥 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소액이니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나 이런 거를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 액수일걸. 영치금으로 지금 12억 넘게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최다고 윤석열이 1등 12억이고 그 두 번째가 1억 정도예요. 와,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나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여세를 전혀 안 물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네. 근데 저희가 세법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영치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세금을 물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는 있습니다. 야,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네.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계좌에, 영치금 계좌에 4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거를 이제 계속 빼야 빈 공간이 생겨서 또 이제 그렇죠. 이체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누가 매일 하는 거예요? 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지금. 누군가가 빼는 거예요? 윤석열의 이 동의를 받아서 누군가가 위임을 받은 사람이 계속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하죠. 400만 원이라는 게 예. 하루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잔고. 기간이 있어요. 잔고가 400이어야 되는 거예요. 잔고. 400이 넘어가면은 그 돈을 뺄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2억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4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이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400 이체가 되는데 이체는 되고. 400만 지금 그 안에 있어야지 더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더 빼야지 되는 거죠. 그게 빼야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그게 거예요. 12억이 되는 겁니다. 야, 돈을 쓸어 담는다는 게 다 여기에 맞네. 사실 이게 정치자금으로 와, 의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의율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 윤석열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구치소에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네. 되게 갑자기 우스라네. 근로 의욕이 상실되네. 거의 가만히 12억 벌고 있어. 정치인들의 와. 새로운 재테크 방식. 그러네. 심각합니다. 예. 네, 요거는 아무튼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오늘 전한길 씨가 드디어 역사적인 법정에 섰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죄목은 일단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학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서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전반적인 느낌이나 일감으로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읽고 되신다고 봅니다. 읽고 되신다고 보니까 어떤 근거에서요? 네. 우선은 이런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실형도 잘 안 나와요. 실형도 잘 안 나오고 대부분 이제 그 벌금 수준에서 끝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를 경찰이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 신청을 했고 검찰이 전환기를 또 불러다가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을 한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만큼 검찰도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본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도 청구해야만 한다라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사실 전환기 보여줬죠. 왜냐하면 지금 전환기는 자기가 이제 막 신념에 차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재명이 하명 수사니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 계속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나 지금 이 이야기 계속 할 거야. 왜냐하면 야 나는 저기 뭐야 원래 기사에 나와 있던 거 그거 다시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그 말은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이거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내란 기간 동안 스카이데일리였나요? 그게 단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된 이유거든요. 그걸 수익으로 연결했다.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앞에 신인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검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5명이 갔대요. 아, 지금 5명이 나갔어요, 진짜로? 언론에서 저도 본 거, 제가 그래요? 가서 본 네. 거한테 얼마나 기괴하겠어요. 그 검사 입장에서 이 명예훼손 사건에 한 명이 앉아 있고 거기에 변호사 5명이 내 쭉이 있단 네. 말이야.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고. 앞에 딱 있으면 아니 이거 30조 맞죠? 30조 이야기 누가 들어요? 꿈속에서 가브리엘이 해줬는데요. 이거를 뒤에서 변호사 5명이 앉아가지고 꿈에서 본 걸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무혐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었다는 걸까?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중요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변호사. 누굽니까? 이하상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서 상상했을 때 이분이 저기 우리 그 누구야 국방부 장관 누구였죠? 그 예전에 김용현 장관. 김용현. 네, 네. 김용현 장관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검찰청에서 피의자 변론했으면 이거는 꼴인이에요. 그런 사람 설명해 준 거고 제가 그래서 전환길이 이제 영장심사 들어가기 전에 길게 기자들하고 문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씹어 먹어서 이제 요지를 전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두 분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혹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나 폈고 하나는 김현지 그 비서관의 아들이 싱가포르에 유학 중인데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맡아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환길이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냐. 이거는 내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먼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최초 보도는 딴 데 있어. 나는 그냥 제 인용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벌성이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데 신인규 변호사 법조인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이거를 정말 법적으로만 우리가 놓고 보면 이게 뭐 정말 뭐 표현의 자유 영역 내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우리가 관용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 넓은 범위에 비춰 보더라도 이미 전환길은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제가 넘어섰죠. 아니, 넘어섰어요. 아니 꿈속에서 가브리엘이 네. 이야기해줬어. 아니 그래서 넘어서가지고 저도 사실은 저는 표현의 자유를 그래도 굉장히 넓게 보호하자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고 저는 뭐 공직선거법에도 사실 그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거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정치로 우리가 심판하는 게 더 건강한 네. 민주사회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이게 법원의 태도라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진숙 때도 그때 뭐 영장 발부됐다가 또 체포영장 또 기각되고 막 그렇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이 막 그때 수갑찬 화면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적부심에서 그러니까 이 법원의 태도가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아마 법원은 좀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넓게 말해서 법원은 제가 말한 이런 표현의 자유의 범위 이런 쪽으로 영장을 뭐 기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유 이 정치판에 우리 법원이 끼는 게 좀 싫다. 이런 좀 소극적 태도로 아마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전환기 이런 정도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에서 하는 평론가들 중 일부 같은 경우에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에 굉장히 의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서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야. 언론사에서 보도했잖아. 그 내용 가지고 한 거야. 아마도 그러면 처벌 안 받는다는 생각해 하에서 그러니까 구속까지 할 건 아니라는 이런 거지, 내용들은 다 지금. 내가 최초에 보도한 게 아니고 어디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보도가 있던데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전환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문제가 아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판사님께서 이걸 보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 기각하면 전환기 내일 당장 나와가지고 커봐라 내 뒤에 미국이 있다. 미국의 압력에 사법부가 굴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가 이건 뭐 조이대 체제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정의로운 판결을 좀 안 하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당연히 제 법감정으로는
당연히 이거 영장 발부되고 전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법부가 그런 헌법소의 의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인용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같이 영장 청구되면서 혐의 중에 하나가 다른 혐의는 이준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준석에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진실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 하버드 경제학과 박사학위는 허위다. 진실 규명이고 알 권리 충족이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좀 뭐 옛날에 과거에 뭐 타블로시 뭐 그런 뭐 학력 뭐 타진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해온 주제긴 한데 저는 뭐 제가 이준석 의원의 그 학력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별로 들여다보진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또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뭐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했다부터 해서 뭐 졸업장 위조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전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별로 여기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환길 이준석 사이에서는 뭐 복잡한 논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아. 알고 싶지도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맞아요. 역설적으로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을 많이 떨어뜨려요. 별로 관심이 없어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론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례랑은 이게 좀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여기서는 저도 뭐 기분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이거 전환길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구속의 필요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속 사유 중에 또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 범죄 사실 소명 정도도 있겠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162일간 있다 온 건 맞는데 제가 2월 3일 날 귀국을 해가지고 귀국 사유가 뭐였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을 한 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려는 사람 아니다 얘기하는 거고. 자기 알리바이를 지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렇게 신박한 주장을 하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갑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전환길 씨를 운명을 가르는 거는 저는 재범 위험성이라고 봐요. 재범 위험성. 도주 네. 위험성이 없어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입고예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 밖에 있는 동안 조용히 얌전히 재판 잘 받아라고 하려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건데 아니 얘는 밖에 나가가지고 확신범이야 더더욱이나 그거 내가 하는 거 괜찮아 내 말 다 맞아 이러고 돌아다니면 법원 입장에서는 얘는 나가서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것도 이 행위를 통해서 수익까지 창출을 한다면 돈까지 벌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이거는 재범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런 판단하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도주 위험, 증거 인멸 위험 뭐 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다 걸릴 필요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재범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 그래서 그 수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변소를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설명하다가 본인의 전환길 뉴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그렇죠.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액면 그대로 방송을 적어놓은 걸 타이핑한 거라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따져봐야 되지만 이렇게 설명한 걸로 돼 있어요. 전환길 뉴스에서 연간 3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익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나면 별로 많이 남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거다. 이게 특정하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벌이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번 돈을 다 직원들 월급 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원래 한 편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나 원래 한 편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1억이 월 한 6억 정도, 3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월이었어요. 이게? 아니. 처음에는 연이라고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기자가 엇가침에 뭐 이렇게 연월이 바뀌었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수입이 월 단위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아, 나왔는데 그랬구나. 예. 사실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건 별로 궁금하지 중요하진 않아요. 않죠. 네. 내 배알만 꼬여있지.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쨌든 그 이익을 전환길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3억을 벌어서 다 인건비로 털었든 말았든 그렇죠. 그 사람은 네. 누가 그렇죠. 고용했어요. 무슨- 자기가 다 고용해 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익의 귀속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저는 그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저도 구속돼야 된다는 재범 입장이지만 위험성 때문에. 아마 판사님은 그래도 전환길이 나가서 저 재범 일으킬게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반성하겠지, 그 그러니까 아마 자리에서는.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전환길이 일단 지금은 잘한다고 근데 하니까 여기서 하나 잠깐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거로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겠죠. 답변할 수 있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말이죠. 진실 투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가서도 그 의사를 굽힐 이유가 없어 근데 보여요. 문제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영향력 있게 퍼져야 되는데 아니 같은 변호사도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전환길이 이 말로는 나 앞으로 안 그럴게요라고 하려고 해도 네. 주변에 변호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하상 같은 부류의. 전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전환길이 밖에 있는 게 나을 거야, 안에 있는 게 나을 거야. 아하.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 전환길이 저 앞으로 안 거들 갑자기 뒤에서 변해서 아니 우리 이는 똑바로 말하고 있는데 판사가 왜 저래 이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 기대되고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가 제가 보기엔 이거 판사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정 넘겨서 통상적인 주요 정치인 뭐 예를 들어 판결 결정 내듯이 그렇게까지는 오래는 안 걸린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심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는 내일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